원각 성존이신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이제 우주 자연에 대한 모든 인간관계나 여러 천리 의심을 가지셨던 것처럼 이제 어렸을 적부터 그런 의심을 좀 품으셨다는 얘기네요. 예. 생각을 해봐라 한데 사실 제 입장에서는 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그 생각만 해왔는데 네, 뭐 네, 더 생각할 필요도 여지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셨군요. 출가를 단행을 했어요. 하여튼 저의 신념은 뭐 이런 데도 이 세상에서 마음 먹고 하면 안 되는 일이 어디가 있겠냐 해가지고는 그 자리에 참석할 거다. 세계 종교 연합 본부가 세워지면 저는 저게 있을 거다. 그 법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적어두고 보라고 하셨어요. 오늘 삶과 추억 W에서는 일생 동안 교화 현장에서 무아봉공의 정신으로 혈심혈성을 다해 전무 출신의 길을 걸어오신 조타원 김남명 원로교무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삶과 추억 W에서는 조타원님께서 살아오신 삶과 그 안에 담긴 소중한 추억을 이야기 나눠보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조타원님께서는 그 어린 시절에 좀 남다르게 많은 의문을 가지고 이렇게 특별하게 어린 시절을 보내셨다고 들었는데요. 그 시절 이야기부터 좀 꺼내주시죠. 네, 제 기억으로는 말을 의사 전달이 잘 되어지지 않을 나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4살쯤 되는가 봐요. 네. 동네 아이들하고 놀다가 이렇게 문득 하늘을 바라보면 저 하늘은 영원히 저 하늘로 존재하는지 안 그러면 저 하늘이 땅으로 꺼져 내려앉는지 만일에 꺼져 내려앉는다면은 이 지상의 모든 물건과 또 우리 어머니 아버지 내 동생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제 그 의문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의문이 풀리지 않으니까 이제 딱 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제 또래 아이들이 예. 제 어머니한테 가서 정례가 막 울고 있다고 그러면 어머니가 오셔서 저를 업고 이제 달래주시고 이제 그런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럼 어린 시절부터 이제 우리 원각 성존이신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이제 우주 자연에 대한 모든 인간관계나 여러 천리 의심을 가지셨던 것처럼 이제 어렸을 적부터 그런 의심을 좀 품으셨다는 얘기네요. 예. 하여튼 재미있게 논 기억은 안 나고 네, 늘 그 생각만 그런,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런 게. 또 생각하는 것이 그러니까 제가 45년에 태어나가지고 50년대에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때 동네 한 분이 막 뛰어가다가 그 동네 한 어른하고 뭐라고 하더니 막 황급히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 생각 직감에 예사롭지 않는 일이구나 싶어서 저도 집에 막 달려가서 이제 엄마 보고 이제 옆집에 가서 물어보라고 무슨 일이 있는가 물어보라고. 네네. 그러니까 어머니가 또 저를 업고 그 이웃집 가서 무슨 일이냐 하니까 피난 가라 한다고. 전쟁을. 그래서 어머니가 빨리 저를 내려놓고 해서 이제 어머니는 제 동생을 업고 제 아버지는 검은 이불보를 둘러써서 저를 업고 산으로 피난 간 기억도 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원불교와는 그럼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신 건가요? 그렇게 해서 성장을 해오는데 네. 그것이 한때로 끝이는 게 아니라 제가 커갈수록 더 많은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네네. 삶과 죽음에 대해서. 네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사람이 결국은 죽어가는데 무슨 재미로 저렇게 재밌게 사는가 이제 그런 의심이 걸리면서 이제 저 이 의심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우연히 이렇게 스님이 오면은 반가워서 막 몰래 시주도 많이 퍼다 주고 또 그 스님 그림을 보면 막 신성해서 이제 그 눈물까지도 이제 흘리고 하면서 그때 이제 나도 스님이 되어야겠다 하고 수덕사로 도망을 가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던 차에 그 고민이 안 풀리니까 네네. 그러자 이제 한 동네에서 사는 네. 예, 이제 그 지금 판타원 이효원 교무님이 계시는데 네네네네. 이제 그 집에를 갔어요. 가서 동네가 그때 그 지역이 어딘가요? 그러니까 그때 한 19살 아니 지역이
지역이 어느 지역이었냐고요? 아, 전라남도 영광군 군남면 설매리. 아, 군남, 예, 영광 예, 군남이었어요? 예, 예, 예. 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 마을 이름은 동고마을인데, 네. 이제 거기 가서 내 그 가슴에 있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원불교를 가자, 그래요. 아, 그래서 판타오님께서 안내를 하신 그때, 거네요? 예, 출가를 하지 않았을 텐데. 네. 그래서 이제 따라서 가니까 향산 안희정 법사님이 교리 강습회를 하고 계시는 자에, 교당에서요? 네. 그건 뭐 뜻은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마음이 기쁘기만 한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강습회 끝나고 5월 25일 날 이제 그 판타오님 연원으로 입교를 했어요. 아, 이제, 그러셨군요. 예, 그렇게 이제 원불교와 만나신 예,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원불교와 인연이 됐어요. 아, 그럼 이제 군남교당 계속 다니셨을 거 아니겠어요? 예, 그 뒤로 기억에 이제 뭐 남는 이야기는. 밤낮으로 예. 이제 그 교당에 법회가 있고 행사가 예, 예, 있고 예. 하면은 예. 또 이제 청년 법회가 있었는데 예, 예. 원불교 청년의 제 1회 강습회를 또 총부에서도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밤낮으로 다녔었죠. 아, 그러셨군요. 예. 그럼 이제 전무 출신을 하시게 된 계기는 또 어떻다고 볼 수 그러니까 있을까요? 이제 어려서부터 예. 그 품어온 그 예, 예. 문제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교당이 그동안 불과 5개월, 5, 6개월밖에 안 되는데 이제 예비 교무님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예. 법회를 보는데 조용한 폭풍이라는 책이 있는데 한번 봤으면 좋겠다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이제 동생이 목포 시험 보러 가는데 그 책 좀 사다 달라 해서 보니까 부처님의 일대사를 기록한 것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교당에 도서 문고가 있는데 예, 톨스토이의 인생론 또 그것 갖다 보고 또 그다음 2차 도는 순사. 그러니까 네. 결정적인 내 출가의 그 결정된 것은 저 2차 도는 순사를 봤었어요. 예, 네. 밤새도록 연거푸 2번을 읽으면서 거기서 이제 그 하여튼 막 울었는데 그 어느 대목에서 그러냐면 2차 도는 순사에 그 이제 목이 잘릴 때 이제 흰피가 쏟아지는데 그 죽기 전에 중생의 죄를 빌고 나라의 복을 빌며 이제 그 대목에서 막 너무 막 엉엉 울었어요. 그리고는 더 이상 머무를 수가 없어요. 제 마음에 어서 출가를 해야겠다. 그리고는 출가를 하려고 이제 나 하니까 전무 출신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야,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면 어쩌냐 더 생각을 해봐라 하는데 사실 제 입장에서는 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그 생각만 해왔는데 네, 뭐 네, 더 생각할 필요도 여지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셨군요. 출가를 단행을 했었어요. 그러면 집안에서는 혹시 반대를 안 하셨어요? 아 저기 네. 이제 어머니는 예. 네가 정 그렇다면 어쩔 수 없다. 근데 이제 아버지는 집안 망신시킬 이제 자식이 하나 생겼다고 그러면서 이제 엄청 반대를 해요. 그래서 그냥 몰래 도망을 쳤어요. 이제 군남 교당으로. 아, 예. 그러니까 교당 뒤에 초가집 하나가 있었는데 네네.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숨어서 한 3, 4일 지내는데 네. 오후 5시쯤 돼서 교당 법당을 청소하려고 내려오는데 교당 마당에서 아버지하고 부딪혀가지고 네. 이제 아이고 이제 틀림없이 또 잡혀가겠다 그래서 그냥 빨리 이제 교무님한테 아버지 오셨다고 그러니까 아버지 들어오시라고 해서 이제 밖에 반가이 맞아서 네. 방에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 내가 부엌 문에서 귀를 기울이고 엿들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원불교의 그 교무가 된다는 것은 보통 사람이 다 하는 일이 아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 왕궁가에 태어나서 태자의 몸으로 무엇이 아쉽냐. 그러지만 생로병사에 의심을 걸고 유성 출가를 해서 결국 부처님이 되셔서 온 인류의 스승이 되지 않느냐. 그러니 얼마나 거룩한 뜻이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알았다고 그러면 오늘은 데리고 가겠다고 그러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하자면 간사였던 것 같아요. 그 이제 교당에 가서 이제 1, 2년 동안 이런 과정을 밟아야 한다 그러니까 안 밟으면 안 되냐고 바로 애가 공부하고 싶다고만 이렇게 시키겠다고 이제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허락을 해 주셔가지고 군남의 목공소에 가서 책상을 하나 짜가지고 머리에다 이거 군남에서 영산 길령리까지 걸어갔어요. 그러면 아버님께서 이제 교무님을 만나
받고 설득을 당하신 거네요. 예. 그래서 전무 출신에 대해서 일단 허락을 받고 예, 출가를 예. 하시게 된 거네요. 예, 그렇죠. 그렇게 이제 영산 선원으로 입학을 하시게 됐는데 영산에서 또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시다면요. 예, 가니까 한 70명이 넘는 숫자가 왔어요. 그 오니까 이제 좀 작업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구인 선지님 이야기하고 하는데 이제 이 구석에서도 우는 사람도 있고 뭐 저 구석에서도 우는 아무래도 사람도 그때는 있고. 초창기라 또 예, 그 일이 많잖아요. 예, 영산은 예. 특히 무엇보다도. 이제 그런데 저는 예. 이제 그러자 교산 이성택 예. 교무님이 이제 출가를 해가지고 네. 영산 성지 와서 이제 그때 이제 교사로도 오셨는지 법회를 보셔요. 예. 근데 법문에 육조대사 이야기하면서 방아를 찔 때 돌을 등에다 짊어지고 방아를 찧었다는 그 대목을 이제 늘 생각이 나요. 그래서는 그 법회 보면서 막 웃기도 하고 저 혼자 마음에 기쁘게 네. 받아들였는데 네. 구인 선지님들의 창립 정신도 위대하지만 네. 육조스님이 빈몸으로도 방아 찢기가 힘드는데 그 돌을 짊어지고 찐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거기다 비하면 아무것도 안 짊어지고 내 몸으로 일 좀 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힘드냐 생각했잖아. 네. 아무런 불평 불만 없이 재미가 있었구만. 가마솥에다 밥을 해서 주는데 어찌나 밥맛도 좋고 해서 제 얼굴이 둥글둥글하게 살이 찌고 기쁘게 살았어요. 그러셨군요. 예. 영산에서 예, 기억을 예. 그러시고 예. 그다음에 이제 동산선원에 또 입학을 하셔서 예. 그래도 스승님의 또 특별한 또 지도도 받으셨다면서요. 그래 이제 가니까 기존에 있던 분들하고 네네. 그게 이제 판타원 효은 교무님보다 제가 1년 더 저는 막 바로 연원이긴 나왔대요. 하셨지만 출가는- 연원이지만 예. 제가 1년 먼저 맞아요. 나왔고 예. 그래서 판타원님은 바로 동산선언으로 가고 그래서 예. 기존 거기 학생들하고 우리하고 이제 섞여서 같이 이제 네. 공부를 하는데 각산 신도영님, 석산 한정원님이 이제 그 한정석. 동양철 한정석 선생님. 이제 예. 가르쳐 주시고 하는데 각사님이 교전 정전을 맡으셨어요. 예. 그러는데 이제 제 상담을 자꾸 그 고민이 그러니까 구도의 열망이 너무 제가 이제 간절하니까 예. 스승님한테 자꾸 이제 법문을 듣고 싶고 이제 예. 그리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상담을 많이 이제 하면서 저 예타원님이 저는 큰 도인으로 보이는데 나도 그 경지까지는 갔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그냥 열의를 표준 삼고 공부해 나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공부를 했어요. 네. 여기서. 조타원님께서는 그 예비 교무 시절 과정을 이제 그 영산과 또 동산선원에서 이제 과정을 밟으시고 부교무로 이제 첫 발령을 받은 곳이 안동 그리고 이제 부산 진에서 이제 부교무 생활을 하셨네요. 예. 그 부교무 시절에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시다면 어떤 일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물론 그 안동 염타원 장혜성 님이 이제 교무님으로 계시는데 네. 제가 거기 부교무로 가는데 사람들이 참 다 잘 간다고 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발령 받아서 이제 대구를 거쳐서 갔는데 이제 그 염타원님하고 같이 살면서 좀 뭐라 그럴까 좀 지금 생각하면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어요. 네. 그래 이제 부교무로 가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네. 염타원님은 안 계시고 네. 저만 있는데 교도 한 분이 남편이 공무원 승진 시험이 있으니까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지금은 예문집이나 신고문 같은 네. 것이 많이 나왔지만 그때는 강산 법사님이 붓으로 쓰신 예문집이 있어요. 네. 거기에 보면 열반 기념제나 이제 종제 이제 축원문 같은 예, 것이 예.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기도 식수는 그냥 네네. 영주하고 기도문을 읽어야 하는데 어쩔 바를 몰라서 그 예문집을 이렇게 펼쳐갖고 읽다 보니까는 그게 열반 기념제 축원문인 거예요. 승진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 읽다 말 수도 없고 이제 해서 네. 그냥 읽고 이제 독경을 하고 이제 네. 마쳤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 마음에도 그 기도하러 오신 여자 교도님한테도 부끄럽기도 하고 이제 또
그래서 염타원님이 늦게 오셔서 네. 내가 이래 했다 하니까는 막 꾸중은 안 하시고 막 웃으시더라고요. 네. 그러더니 그 이튿날 합격했단다. 아주 승진했단다. 아, 그게 그래 기도를 했어도 승진을 네, 했단다. 네, 네, 그래 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제 부교무 시절에 이제 그 생각이 이제 안 잊지 못할 잊어지고 네, 에피소드로. 또 이제 한 가지는 네네. 그때는 차들을 이렇게 넘겨서 성가 가사만 적어가지고 성가를 했고 이렇게 성가 예. 책이 없었을 때죠. 정비되어져 갖고 네네네. 나오지 않았을 네네네. 때니까 이제 그 고무 도장 찍는 데 가서 네. 악보를 다 콩나무 대가리를 이제 그 고무 파가지고. 도장으로 파가지고 네. 이제 5선은 내가 그리고 해서 네네. 이제 성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싹 그걸 악보를 찍어서 악보를 찍으셨군요. 그려서 이제 차들을 다 만들어 놨더니 이제 교무님이 그 좀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이제 아. 그거 그렇게 하고 또 법렬식 동산선언에 계시는데 막 음식 솜씨가 좋아가지고 막 카레라이스, 오므라이스 막 그렇게 많이 해서 학생들을 그렇게 막 맛있게 먹여서 애들을 두둔하고 아, 청소년 교화도 그렇게 하셨고요. 그렇게 해서 네. 뭐 신명국 교무가 그때 당시에 교무로 나왔어요. 아, 안동 예, 출신이시군요. 안동. 아. 예. 안동에서 2년을 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부산진, 부산진으로 네. 이제 부교무로 발령을 또 네네네. 받았어요. 이제 거기 갔는데 이제 기억에 남는 것은 이제 제가 법회를 한번 봤는데 살생에 대해서 봤는데 아주 교도님들이 너무너무 고맙다고 법설 잘 들었다고 이제 칭찬해 주시기도 하고 창립주가 열반을 했는데 49일 동안 아침마다 독경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법신불 모셔놓은 그 옆에 쪽방 거기에 영정과 입회를 모셔놨는데 새벽 아침 5시가 못 돼서 그 방문을 열고 입회와 영상을 가지고 나오려면 얼마나 무서웠던가. 그래 이제 그걸 무릅쓰고 모시고 이제 법당에 모셔놓으면 아들이 와요. 그럼 아들하고 저하고 49일 동안 이제 독경을 했더니 이제 향타원 박은국 이제 네. 선진님께서 오셔가지고 아이고 부교무 너무너무 애썼다 이제 제주한테 말씀을 하셨던지 손목시계 하나를 선물 받은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이제 부교무 시절에 예. 참 잊지 못할 여러 이제 추억들이 참 많은 예. 시절인 것 같아요. 예, 예. 네,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이제 소중한 부교무 시절을 지내고 난 다음에 발령받으신 곳이 삼천포교당이죠. 예. 네, 삼천포교당 그때 상황은 어땠나요? 그때 당시에 자동차가 참 귀했었고 네. 아주 부자들만 자가용을 한 대씩 몰고 있었는데 박원재 교도회장님이 저를 삼천포까지 데려다 주셨어요. 아. 부산에서. 아, 그러니까 네. 참 제가 호강한 셈이죠. 네. 그래 가서 보니까 이제 문간체에다가 이쪽은 교무가 자는 방, 이쪽은 이제 법당인데 아주 뭐 15명도 못 앉는 조그마한 방에다가 법신불만 이제 모셔갖고 이제 있더라고요. 네. 그랬더니 그 회장님이 아이고 원불교는 죄도 참 많이 짓는다고 이 젊은 교무를 이런 데다가 갖다 놓고 이렇게 교당 교무 시킨다고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생각이 나요. 이제 가시고 나서 그 어장을 하니까 그물을 마당에다 펼쳐놓고 막 꼬매고 하는 남자들이 네. 이제 막 그 작업을 하는데 제가 법당을 가려도 문을 열고 요리 가야 하니까 그 사람들이 나를 보고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나를 쳐다보니까 또 그게 싫고 그래서 방 밑에 이쪽에다가 몸 하나 빠져나갈 수 있도록 조그마하게 네모 반듯하게 구멍을 파놓고 이제 그 부엌으로 들랑달랑한 네. 이제 기억이 나고 이제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정월이면 이제 그 바닷가라 그런지 토종비계를 하고 뭐 점치고 예. 하는 일을 많이 하길래 네. 이제 우리 신년에 기도를 하자. 네. 그래가지고 그 기도에서 한 5-6명씩 나왔어요. 근데 거기서 한 분이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느 분이 토종비계를 보니까 이제 흥룡, 황룡이 하늘을 나르고 이름이 사에 떨칠 개가 나오니까 그 사람이 아들이 출세하든 내가 대박이 나든
헐거락 하면서 기분이 좋아서 술을 거나하게 마시고는 이제 집에 와서 불을 떼는데 그때 뭐 그 나이론으로 된 내복을 입었고 바지를 입어갖고는 거기에 붙어서 이제 화상을 입어서 이제 죽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 해석을 했어요. 흑룡은 검은 연기고 황룡은 불꽃이지 않느냐. 이름이 사회에 떨친다고 해서 아무개가 이렇게 해서 죽었단다 하는 소문이 팍 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의미를 모르고 이 사람이 술을 거나하게 막 마시고 해갖고 결국은 반대가 되어버리지 않느냐. 우리 교법으로 법신불 이력으로 모든 애군을 헤쳐나가고 업장을 소멸해 나가려면은 우리가 기도를 하자 해갖고 이제 정초에 기도를 한 일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많이 왔어요. 근데 이제 삼천포 교당에서 또 땅도 사시고 이렇게 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돈도 없고 이제 그러하는데 하여튼 저의 신념은 뭐 이런 데도 이 세상에서 마음 먹고 하면 안 되는 일이 어디가 있겠냐 해가지고는 이제 짜투리 땅을 하나 사가지고 법당을 20평 하고 생활관을 10평을 하고 해서 이제 아담하게 하고 지하실 7평을 파는데 그걸 제가 삽으로 다 팠어요. 그러면 새로 그렇게 교당을 마련하고 이동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법당을 20평을 얼마나 이쁘게 아담하게 꾸며놓고는 이제 저 대산 정법사님이셨어요. 그 밑에 이제 김성진 법포를 얼른 생각 안 나네. 그분이 이제 침술도 하고 요가도 하니까 이게 좀 와서 좀 도와주시라고 하니까 이제 요가를 하고 이제 또 침도 놓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많이 밀려 들어가지고 20평 법당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니악가로 오고 없고 오고 해갖고 그 대문 밖 길까지 막 늘어섰어요. 근데 왠지 침을 맞은 사람들이 다 효과를 보고 의사 부인이 불면증으로 고생을 그렇게 하면서 잠을 못 자니까 막 펑펑 울더만요. 그러면 이제 침을 맞고 이제 나서서 항상 또 언제 오시냐고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환자들이 많이 나서가지고 그분들이 입교를 했는데 이제 경찰서 뭐 이제 과장급, 계장급 해서 그분들이 이제 나중에 회장까지도 했는데 지금도 살아 계셔요. 그분들이. 그래서 교화를 이제 해가지고 법당에 한 뭐 40명 그득히 이제 교당 면모가 잡아지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또 양산 법사님께서 또 이제 거기 와서 많이 머물러 계시면서 법회도 봐주시고 이제 그래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삼천포 생활은 그렇게 했어요. 그 조타원님께서는 삼천포 교당에 이어서 그 다음에 이제 하동교당으로 발령을 받으셨네요. 근데 이제 하동교당은 사실 그때 초창교당이잖아요. 창립하게 된 교당이 됐는데 그 하동교당의 창립 과정이 어떻게 됐고 또 이제 거기에 가시게 된 배경 설명을 좀 이어서 함께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웃 교당에 이제 우리 선지님이 있는 거 진주교당이니까 거기에 이제 선타원 한재선님이 계셨어요. 교무님으로 계시는데 그 진주교당 교도 중에 경상대학교 이제 정박사님이라고 계셔요. 그분 고향이 하동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동에다 교당을 하나 이제 세워야 했으니까 네가 갈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6년 삼천포 임기가 됐으니까 가지요 하고는 이제 가서 초가상관 집안을 사줘서 이제 거기 가게 됐습니다. 하동교당에 그렇게 해서 가시게 됐군요. 그럼 이제 사실은 창립하게 되는 이제 초창 교당이고 그런데 좀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어려움이라기보다는 그건 이제 느끼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정박사의 가까운 친척이 그 하동에 있었어요. 그것도 교당하고 가까웠어요. 공교롭게. 근데 이제 이웃집 아줌마하고 이제 법회를 보러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2명, 3명 가지고 이제 법회를 이제 보는데 하루는 남자가 법당 제일 뒤에서 법회를 끝까지 보고 나가더라고요. 이제 그냥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그 이웃집 아줌마가 본명이 박금복 씨인데 그분의 남편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이
하동읍에서 젊어서부터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이제 서무과장 학교 하동여고 서무과장으로 계시는 분이셨어요. 네. 이제 그 법회를 보고 가시더니만은 이제 이거 원불교를 우리 마누라가 나가도 되겠다 이제 하시고 이제 자기도 이제 와서 이제 입교를 하셨어요. 네네. 그러고 나서 이제 남자고등학교 서무과장도 오고 또 저기 교육장 부인도 오고 이사장도 오고 그래갖고 이제 이래저래 해가지고 입교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제 금방 법당이 하도 좁으니까 뭐 15명 문제없이 법당이 채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 어려움이다 무엇이다를 느끼지를 못하고 이제 그렇게 법회를 보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연혼을 한 교육장 부인 하정념 씨가 하루는 와가지고 우리 이모가 이래이래해서 이런 병을 앓고 있는데 교무님 한번 고쳐볼 수 있을까요? 그래요. 그래서 막 가자고 그 집 가서 뭐 신을 막 모셔놨는데 제가 열심히 천도 독경을 했어요. 그리고 그 신 모시는 데를 다 이제 제가 없애고 그분을 우리 집으로 제가 모시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이제 천도 독경을 하는데 저를 보면 막 무섭다고 막 그래요. 그리고 막 손을 잡으면 막 벌벌벌벌 떨더라고요. 네. 그래서 말을 좀 해보라고 우리 대종사님 법이 이 하동에 왔을 때 천도 받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얼마나 다행이냐. 그러니까 말을 한번 다 해봐라. 그러니까는 입을 열더라고요. 그럼 손에 그 어디에 지금 계셔요? 그러니까 손을 이렇게 떨면서 그 영가가 손에 오른손에 있다고 떨어요. 지금 빙의된 상태인 예, 거죠. 그러니 이제 빙의된 그 뭐 속된 말로 네. 신들렸다고도 하고 네네네. 빙의된 사람이 그러면 이름이 뭐냐 하니까 김필선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필선 내가 손을 꼭 잡고 여기서 천도를 잘 해주는데 무엇 때문에 여기 이제 김순희 씨한테 그렇게 해서 괴롭히냐니까 괴롭히는 게 아니라 내가 5살 먹은 딸하고 이제 3살 딸 둘을 낳고 사는데 하루는 일본에 가서 오다가 8.15 이제 해방이 되어서 배를 타고 오는 이종 사촌 언니가 왔는 그 배 타고 배파선으로 죽었는데 그 언니가 와서 야야 가자 해서 따라 나선 것이 이제 섬진강이었는데 그냥 신발 벗고 따라 갔는데 나올 수 없는 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을 원망을 하더라고요. 얘편네가 밤에 어디 가냐고 하면서 이밤 치고 저밤 쳐갖고 나를 못 가게 했으면 내가 그 길을 가지 않았을 텐데 나를 번연히 가는 걸 보고 놔뒀다고 영감을 막 원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을 불러다가 이제 그 대면을 시켰더니 누가 죽으러 간 줄 알았냐고 그 무당이 굳었는데 무당 굿보러 간 줄 알았다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해를 풀어주고 이제 독경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내 청춘이야. 이 2딸 낳아도 내 청춘과 이게 젊음의 그 사랑을 그 누리지 못하고 내가 세상을 떠나서 하도 억울해서 이 집 처만 밑에서 그냥 그 통곡을 하고 저 여자한테서 내가 이제 앉아 있으면은 이렇게 이 집에 환란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 내가 이야기를 했죠. 좋은 대로 몸을 받아가지고 이제 더 좋은 생을 누리라고 이제 그래서 이제 천도제를 계속 모셨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도 안 되니까 또 신도한 대산 정법사님 계신 데까지 가서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더니 하루는 옷을 곱게 차려입고 저한테 큰절을 하면서 고맙다고 잘 가겠다고 그래요. 얼마나 내가 애를 탔든 간에 막 손가락을 내밀면서 약속을 하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를 지내고 나니까 그 이튿날부터는 떨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이제 않더라고요. 근데 네. 그때 제 심정은 하동 군민이 원불교에서 과연 저 사람을 나서낼 수 있을까 하고 다 이목이 집중되니까 네. 여기에 교화가 더 잘 되고 못 되고는 여기에 이것에도 달렸다 싶어서 막 법신불전에 저는 아무 힘도 없고 오로지 법신불 이력만 믿는 사람이니까 하동 군민을 교화를 해서 제도를 하려면 이력을 주셔서 꼭
이 연가를 천도시켜서 이 김순희 씨를 원래대로 회복을 시켜달라고 얼마나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이루어진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예. 하동여고생 둘, 또 모녀 둘, 점쟁이 또 허윤자라고 하는 사람 해가지고 이제 6명을 이제 제가 그럼 좀 특별한 케이스에 천도제를 좀 예, 예. 지내셨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 고을에 초상이 나면은 전부 제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빠요. 그런 게 천도제가 묵은제에다가 뭐 막 겹쳐가지고 막 일주일에 3번씩, 4번씩이고 기본이고 생일 기도까지 합하면은 막 먹다가 한 건에 하루에 2-3번 안 치는 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뭐 20개월 여러 됐어요. 사건 사고도 많고 예, 그러겠지만 또 이제 천도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하동에 계실 때 또 이렇게 이제 뭐 익사에 관련한 또 예. 천도제를 또 지내서 또 예, 그런 예. 이야기가 있으시다고 하시던데 그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하다 보니까 뭐 초상치료 다녀야 되고 네네네. 뭐 재지내야 되고 엄청 바쁜데 하동 악양에서 아이가 빠져 죽었는데 와서 저기 기도를 좀 했죠. 천도제를 네네. 모셔달라고 와서 독경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때 일요일이었어요. 그러면 일요일 지나고 월요일 날 가겠다. 그래서 내가 일요일 날 자면서 내 이제 생각에 해년마다 빠져 죽으니까 거기가 항상 상습적으로 그런 곳이었어요. 여기에 속칭 말하는 지방령이 있겠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영가들도 다 천도를 시켜줘야겠구나 싶어서 이제 축원부는 또 그렇게 쓰고 이제 간절하게 빠져 죽은 내과에 가서 기도를 하면서 여기에 머무는 모든 영가들이시여 이 새시대 새부처님이신 우리 대종사님 정법으로 천도법문 잘 들으시고 이 이제 천도를 받으시라고 그러고는 이제 천도제를 지각정성으로 이제 모시고 왔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혼불이 동그란 혼불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3일을 연속 그랬대요. 그런데 그 독경하고 나서는 그 혼불도 없어지고 그래서 그분이 나를 밥을 해주겠다고 쌀을 사서 바구니에 담아놨는데 거기에 선명하게 자기 아들 발자국이 찍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심을 얻었다고 지금도 막 저를 잊지 못하고 이제 지금도 그 매시를 많이 해가지고 저에게 매실 엑기스도 많이 보내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는 다시는 그런 사고가 안 났다는 이야기가.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갈 때 택시 불리고 올 때 택시 불리고 하면은 택시비도 많이 들지만 시간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네네. 이제 운전 면허증을 하나 따야겠다 해가지고 예. 이제 순천에 최초로 운전 면허 학원이 생겨서 네네. 이제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학원 다녀가지고 2개월도 못 돼서 강주 가서 이제 시험 봐서 보통 일종 면허증을 따서 네네. 부산에 울산에 가서 현대자동차 현대 미니버스 한 대를 이제 12인승 이제 제가 끌고 하동에 왔었어요. 그러니까 78년도니까 원기로는 몇 년인가 모르겠네요. 1978년도니까 63년. 그래 가지고 이제 종횡무진 네. 이제 뭐 순교도 다니고 재진회도 다니고 초상치료도 다니고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운전 핸들을 잡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네. 조타원님께서는 하동 교당에 이어서 남춘천 교당으로 또 이동을 하셨네요. 이제 경남 하동이잖아요. 진짜 맨 아래에서 강원도 저 끝까지 또 이동을 하셨는데 어떻게 이동을 하시게 됐나요? 이게 저는 그 동산선언 시절에 점심 때만 되면은 금강리에서 대산 상산 그때 종법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점심 때만 되면 달려가서 대중과 함께 법문을 받들었었는데 이제 그 인연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다른 다 열반하셨지만 자네들은 그 자리에 못 참석하지만 저하는 그 자리에 참석할 거다. 세계 종교 연합 본부가 세워지면 저하는 저게 있을 거다. 그 법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적어두고 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강원도 남춘천에 갈 거라는 거 생각지도 못했는데 발령장이 딱 남춘천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법문을 생각하면서 이게 수법에 다 정해진 인연이구나 생각을 하고는 이제 남춘천으로 가는데 여기서 운전할 사람도 없은 게 자동차 그거 가지고 가라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몰고 아침 새벽 5시에 출발해갖고 가는데
경상도는 눈이 별로 없어요. 네. 겨울에도 눈 걱정 안 하고 살았는데 네네네. 아이고 눈이 쌓이면서 막 내리막길에서 차가 막 미끄러지는 거예요. 근데 저 낭떠러지가 보이는 거예요. 저 떨어지면 틀림없이 죽겠다 싶더라고요. 근데 마침 그 길가에 그 벽돌같이 그 방지턱이 있어갖고 예, 예, 예. 거기에 걸려서 이제 안 미끄러지고 이제 어찌어찌 해가지고 김천까지 와서 이제 고속도로를 타고 또 서울 와서 또 춘천 가는 길을 찾아서 이제 가니까 어둑어둑 하는데 교도님들이 다 새 교무 온다고 저녁밥을 해놓고 기다리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게 부임을 했어요. 그렇게 이제 남춘천은 굉장히 그 조타원님께서 12년간 근무하신 곳이잖아요. 예. 굉장히 그 기억에 많이 남는 예. 그런 교당이기도 한데 그 교당에 임하실 때 목표를 또 세우셨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장부를 보고 요인회를 하고 이제 개인 면담을 해보니까 네. 제 생각에는 이제 잡부금을 너무 많이 걷더라고요. 월동 준비하니까 월동비 걷고 총부에서 손님 오니까 뭐 반찬거리다가 차비 뭐 걷고 이렇게 걷는 것이 많아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든지 살 때니까 우리 법에 정한 바에 의해서 유지금, 보험금, 기도금 외에는 아무것도 내지 말아라. 이제 그리고는 이제 그 잡부금 걷는 것을 좀 폐지해달라. 그렇게 해갖고 이제 시작을 했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교당 운영을 시작을 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1년 지나서 그러니까 제가 믿음이 너무 과했는지 좀 바른 생각인지는 몰라도 그 현금 100만 원밖에 없는데 그 헌집을 다 헐어버리고 새 교당을 신축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것도 1층도 아닌 2층으로. 근데 고민이 많이 됐는데 그 집을 지면서 이제 인부들 밥을 이제 제가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집을 지으려고 하신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집은 네. 낡고 네네. 또 대산 종법사님께서 유아교육에 대해서 천심, 불심, 성심 네. 법문 내려주시면서 이제 유아교육에 그래 이제 힘 좀 써보라는 법문이 계시니까 네네. 나도 이제 어린이집을 유치원을 한번 해봐야겠다 하고는 예. 1층에다 교실을 3개를 내고는 네. 이제 2층에 하고 이제 지하실하고 해서 방을 11개를 냈어요. 그때 당시는 이 아파트가 없어. 1단지가 처음 시작하는 때인 게 방이 귀했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방 세 나가지고 요걸로 빚을 갚으면서 집을 지어야겠다 하고는 그냥 가장 일을 시작하고 봉불식이 끝나고 나니까 빚이 어마어마해버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다 이제 놀래는데 내 마음은 하나도 놀랄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유치원 교실을 지어놓고 교육청에 가니까 네. 아이들 모집하는 것이 참 어렵다. 그러니까 우선 한 반만 해봐라 하고 한 반을 내줘요. 네. 그때 이제 12월 달이고 개원은 3월 달에 해야 되는데 이제 15명 받아놓고 이제 막 너무너무 이제 첫째 사람이 안 오면 그것도 우세스럽기도 하고 네. 시작할 수도 없고 예, 또, 네. 아주장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동산서는 영산 시절에는 내가 구도의 일념이 간절해서 기도를 구구절절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교당에 나와서 교당 살림에 대해서 교당 운영에 대해서 이제 막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법신불림 제가 이소성대의 원칙을 어긴 죄입니까? 이번에 이 이기만 면해 주신다면 제가 평생 내 몸 아끼지 않고 오로지 공도에 더 열심히 하겠으니까 하여튼 이번 이기를 좀 돌파해 주시라고 막 앉으나 서나 이제 이렇게 이제 법신불알 전에 가서도 빌고 앉아서도 막 빌고 맨날 신고를 모셨어요. 네. 그래가 이제 또 그렇게 하고 이제 방에 앉아서 전화 오기를 기다리고 유치원 접수생 오는 것만 기다리고 앉았는데 팍장 스쳐요. 그러니까 제가 유아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네. 뭐 유치원 경영도 해보지도 않은 아무 참 무례하니 그런 생각이 어떻게 났을까 싶은데 그게 다 기도의 이력인 것 같아요. 네. 그래 이제 특별 활동을 해라고 하는 그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웅변, 주산, 피아노, 미술 이제 4과목을 이렇게 빨리 작성을 해가지고 원광 유치원에서는 12시까지는 유치원 전인 교육을 하고 네. 또 저
점심 이후 1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특별 활동을 할 테니까 원하는 부서에다 영표를 해서 예. 보내시오 해가지고는 이제 새마을 금고에 근무하는 교도 딸이 있으니까 이게 타자로 좀 타라. 그때는 그냥 사무도 나무집 가서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돌렸어요. 아 그러니까는 그냥 그것이 입소문이 얼마나 빨랐든지 막 5명, 15명 해갖고 프로그램이 금방, 좋으니까. 예, 네. 금방 네. 한 반이 차버리는 네, 네. 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어떤 교육청에 가가지고 아 교실은 앞으로도 2개나 남았고 네, 네. 인원도 많으니까 더 내달라 그러니까 아 그러면 그러라고 해서 이제 3반을 받아가지고 이제 120명을 가지고 이제 입학식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운전은 제가 하고 네. 이제 그래 이제 숫자가 많아지냐 나중에 기사는 두었지만 그러니까 뭐 12인승 그것 갖고는 되지도 않아서 이제 12인승 하고 이제 25인승 아 차량을 또 이제 더 차를 큰 이제 차로 구입을 해서 하셨군요. 그 해가지고는 이제 춘천 운전 면허 학원에 네. 가서 대형 면허증을 땄어요. 아, 그러니까 직접이요? 직접 운전을 예. 그러니까 하시려고? 예. 이제 대형 버스를 몰려면은 대형 면허증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강원도에서 제 2호 대형 면허증이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가 이제 84년도예요. 네네. 1984년도에. 그래갖고 이제 하다가 이제 자꾸 숫자가 너무 밀려드니까는 욕심에 다 받고 싶으니까 3층 이쪽에다 증축을 하고 3층에다가 조립식을 올려가지고는 이제 웅변 학원으로 또 120명 더 해갖고는 200명이 훨씬 넘게 학생 아이들이 와버리니까 이제 대형 버스를 산 거예요. 네. 그것도 이제 내가 강주 가서 내가 직접 출고해서 이제 몰고 이제 왔어요. 그러다 보니 일이 얼마나 많기도 하려니와 추럭 쓸 일도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차량이 나 업무용 티코 또 세레스 추럭 또 15인승 25인승 버스 차량을 이제 5대를 움직이고 직원이 15명으로 이제 늘어나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아이들이 우리 집으로 오게 된 것은 법신부로 이력도 있지만은 이제 제 생각에 그렇게 돌아가도록 한 네. 것은 네. 법신부께서 주신 지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체 잡부금 걷지 않는 대신에 아,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도 그러셨어요? 유치원에서 유치원이에요. 그때는 네네네. 간판이 그쵸. 유치원이니까 맞아요, 정부 유치원. 보조도 없고 네네네. 이제 그러니까는 이제 봄 소풍 갈 때는 네. 노란 우산에다 원강 유치원 인쇄해서 그냥 아. 다 한 개씩 주지. 네. 소풍 갈 때는 노란 그 체육복 같이 생긴 단체복 그냥 해서 입히제. 생일 잔치 때는 또 서울 가서 그냥 그 한복집에 가서 여자들 아주 멋지게 이제 당이까지 해서 네네. 한복 하제. 남자는 양복점에 가서 이제 그 맞추고 장 모자까지 해서 아주 최고급으로 생일 잔치복 하고 또 이제 차로 그 학용품 동대문 시장에 가서 학용품 네. 가게에서 그냥 도매로 막 크레파스 스케치북 할 것 없이 잔뜩 사서 싣고 1년 쓸 것을 네, 사가지고 네, 와서 이제 크레파스하고 이제 스케치북이랑 선물로 이제 네, 주고 네, 네. 학부모한테는 아무튼 최고로 잘 차렸어요. 막 이제 뭐 닭튀김이고 뭐고 네. 해서 그냥 잘해서 뭐 그 맨손으로 와가지고 그리고 이제 제가 비디오 카메라를 사서 이제 찍어서 다 이제 그 장면을 이제 찍어가지고 비디오 편집실을 하나 했어요. 그래가지고 찍어서 이제 그 아이마다 학습하는 거, 웅변하는 거, 미술하는 거, 영상 아이 가서 자료를 해서 자료 제공을 수영하는 했군요. 것, 네. 또 한 달에 한 번씩 서울 견학 가니까 안보 전시관, KBS 방송국, 또 그 국립묘지, 또 저 서울랜드, 또 어린이 대공원, 또 저 서울대공원 이제 뭐 그렇게 다니면서 이제 견학을 시키면 너무너무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이제 그걸 좋아하는 장면 다 찍어가지고 편집을 다 해서 졸업식 때 이제 테이프를 하나씩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하지 않는 일을 이제 내가 그렇게 하니까 그냥 수없이 막 이제 다 밀리니까 학부모들이 너무 좋아했겠어요. 50년 그 역사를 가진 중앙유치원 원장이 네, 네. 우리 집에 왔어요. 뭐 시설도 이렇게 생겼는데 무슨 재주로 아이들을 다 쓸어 모으냐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내 소신대로 이제 하는 거라고. 그리고 이제
또 사실 컴퓨터 40대를 누가 그 배짱으로 사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컴퓨터까지. 컴퓨터도 코보 20대, 네네. 보통 컴퓨터 20대에서 컴퓨터 교실을 하나 해놓고 이제 해서 그냥 아낌없이 아이들에게 다 이제 바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건 원불교의 명예를 걸고 네네. 교무의 품격에 맞게 이제 아주 다 진정으로 아이들을 교육을 하는 그런 교무로 남고 싶은 생각도 있고, 네, 그래서 그냥 네. 추워라도, 그리고 이제 기도를 늘 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어떤 다쳐서 불미스럽고 그쵸. 그런 일이 없도록.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네네. 그러지 말고 제가 받을 업보라면 내 개인에게 주시고 우리 아이들에게나 원불교 명예에 훼손되는 일은 절대 주시지 말라고 늘 제가 그렇게 신고를 모셔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하면서 사고 하나 없이 세상에. 해왔던 것은 법신부의 이력이 아니에요. 그래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법신부님께서 제 소망을 다 이루어 주시니까 이제 언제나 감사한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제 유치원 운영을 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예. 제가 좀 오래 살고 좀 철이 일찍 들었으면 우리 애들이 그렇게 기뻐하고 교무하겠다고 했을 때 이제 막 강주로 동물원으로 부고 원천으로 데리고 이제 법회 보고 이제 다니니까 그 재미로도 아이들이 더 많이 오는데 저 교무님 저도 전무주신 하면 교무님 하면 안 돼요 했을 때 그때 공을 들여서 오래오래 제가 공을 들였다면 인재를 많이 좀 한 몇 명이라도 건질 걸 하는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네. 예. 네, 이제 남춘천 교당을 새로 이제 건립을 하시고 어린이집 유치원 이제 교육 사업을 하셨잖아요. 예.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과감하게 이제 시도를 하셔서 빚도 좀 많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있었을 텐데 이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지금도 희사곤장은 스스로 하는 것은 받되 돈 좀 달라 소리는 절대 못해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제 몸이 공부와 사업의 자본이니까 내가 하고자 하면 되겠지 했어요. 그게 이제 인천에 이제 교당에 가서 진문철 교무 있을 때 나 젓갈 장사를 좀 해야겠는데 그 교도 젓갈 장사를 연안부두에 있는 교도를 소개를 해줘요. 그럼 이제 가서 젓갈을 이제 뭐 멸치젓, 새우젓 그렇게 띄어오면은 이 멸치젓 한 통에 돈 3,000원 남고 새우젓은 10,000원을 주고 사오면 20,000원이 남고 하니까 그것도 이제 한 번 갔다 오면 20만 원 정도 되는데 15, 16번을 이렇게 인천을 가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오후 4시쯤이면 인천 가면 인천 가면 9시쯤 돼요. 그러면 이제 또 저 싣고 오면은 새벽 3시 돼야 춘천. 그렇게 이제 다니면서 하는데 우리 교도님들이 참 고마운 것은 당신들이 돈이 있어서 희사는 못해도 몸으로는 할 수 있다고 했고 이제 제 마음하고 교도님하고 혼연일체가 된 것 같아요. 그래 이제 그래 가져오면은 내려놓고 또 아이들 데려다 놓고 이제 아이들 수업하는 동안에 그 동네로 또 그걸 팔러 가면 나는 운전만 하면요 세상에 어떻게 조개젓이고 뭐고 그렇게 잘 팔리는지 아무튼 엄청나게 바른 거예요. 그래서 인천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익을 더 남기고 싶지 요까지 갖고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 완도에서 야 멸치젓을 배로 하나를 사든 멸치를 차 추럭으로 하나를 사든 좀 사라 그래갖고 그래 이제 동생이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교도님 매하고 또 25인승 그거 떼고 이제 가니까 큰 고무통이 있어요. 그게 한 20kg씩 한 게 10통도 더 들어가는 고무통 거기다가 이제 5통을 사서 담아놨는데 재난이 워요 이걸 누가 다 먹냐고 막 놀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남양주 가서 깡통을 20kg 들어가는 깡통을 제작을 해갖고 담아놓은 멸치들도 하루 종일 작업을 해갖고 170통을 25인승 버스에다 그놈을 싣고 이제 오는데 차가 되게 무거우면 흔들리고 그렇죠. 막 쏠리고 하는데 그때는 지금처럼 길이 안 좋은데 그냥 커브길 나오지 길이 좀 이상하면 막 너무너무 긴장이 돼요. 그리고 강주 오면은 그것이 이제 고속도로가 나오면 좋겠네. 그렇게 해서 오후 5시에 안도에서 출발해서 춘천에 오면 아침 7, 8시 돼요. 그러면 교도님들이 다 나오기를 기다리고 세상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막 가슴이 쩌르르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다 내려가지고
이제 젓갈을 거기서 다려서 또 병을 제작해가지고 또 직접 파는데. 다려가지고 해서 예, 팔았어요? 다려서 내려서. 그러니까 서울 가서장 그 스테인레스 그로 된 한도라면 드는 솥을 제작을 해가지고 이제 큰 불 반알을 또 사가지고 예, 예. 한도나무씩 데려서 그냥 내리고 이제 한 게 냄새 난다 하니까 이제 유치원 야외 학습장에 가서 해가지고 엄청 그게 이제 많이 팔려가지고 나중에는 목포에서 도람으로 12도람을 한 추럭씩 떼다가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돈이 이제 뭐 그까짓 거 인천에서 갖다 파는 것에다는 비교가 안 되게 막 네. 많이 남아버리는 3,000원 주고 샀으면 7,000원은 더 남아버리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돈을 이제 많이 모아갖고 이제 빚을 갚으니까 부교무님이 한반 맡고 나는 운전하고 장사하고 이게 3년 만에 빚을 다 갚아 넘겼어요. 남춘천에서 그런 역사를 그러니까 이제 이루셨군요. 참 교도님들이 네. 합해주지 정말. 않았다, 힘을 모아주지 않았다면 네. 어떻게 그 일을 맞아요. 해냈겠어요. 그 교무님, 그 교도님들이 정말 엄청 고맙죠. 정말 예, 장하신 예, 남춘천 예. 교당 교도님들이셨네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 남춘천 교당에서 또 상록수상도 받으셨잖아요. 교단에서 이제 수여하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예, 상록수 상을 받는다고 예. 그게 그 원기 78년이고 네. 2093년 1993년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기념관에서 주워서 받았어요. 이렇게 이제 교화 활동을 열심히 하셨다는 그게 그런. 전혀 몰랐더니 네. 교구 교무님들이 예. 추천을 해갖고 네. 김영덕 교무하고 저하고 교무는 2명이더라고요. 예. 예. 제가 교도도 좀 많았고. 네.